2021년 6월 11일 새벽 5시 반쯤 전남 나주의 소방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지금 제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내와 딸이 죽어 있습니다. 이 신고에 소방서는 경찰들과 함께 나주의 한 아파트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40대 아내와 8살이었던 어린 딸이 사망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아내는 목을 메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상태였고요. 딸 또한 침대에 누워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경찰 진술을 하게 된 최초 신고자, 아버지이자 남편, 48살이었던 강씨. 강씨는 줄곧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아내와 딸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런 강씨의 말 진실인 걸까요? 경찰은 곧바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사망 사인이 질식사라는 걸 밝혀냈어요. 누군가 어린 딸의 목을 졸랐다. 그렇다면 함께 사망한 엄마가 남편 강씨가 술 취해 잠든 사이 딸을 먼저 죽이고 본인도 이런 선택을 한 건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상한 게 이 딸의 손톱 밑과 목 쪽에 이런 여러 군데에서 딱 한 사람, 아버지 강씨의 DNA만 우르르 나온 거예요. 엄마의 DNA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딸이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이 아버지 강씨라는 건데, 거기다 집 안에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걸 확인해 봤더니 그 안에서 유서가 나온 겁니다. 유서. 아, 이 엄마가 마지막 순간 남긴 유서인가 보다 했는데 읽어보니까 조금 내용이 이상한 겁니다. 엄마가 쓴 유서가 아닌 엄마와 남편 강씨가 함께 쓴 유서인 거예요. 이 유서 속에는요, 남편도 함께 죽을 것처럼 남편의 사망을 전제로 써져 있었습니다. 거기다 사망한 아내가 자필로 쓴 유서도 발견됐어요. 경찰은 물었습니다. 가족 모두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과 둘이서 아이 먼저 죽이고 함께 극단적인 시도를 했던 겁니까? 그런데 본인만 산 거예요? 이런 물음에 이 강씨는요, 아니에요. 극단적인 시도 한 적 없고요. 그런 거 아내랑 공모한 적도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자다가 일어나서 딱 보니까 둘 다 죽어 있었다고요. 라고만 주장했습니다. 그럼 딸 몸에서 나온 아빠 강씨의 DNA는 뭐야? 강씨는 경찰 조사를 하면서 제가 이전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아내와 극단적인 시도를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실패했고 살았습니다. 그뿐이에요. 이건 전 관련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사건이 일어났던 이쯤 강씨는 자기가 다니고 있었던 회사에 이별을 암시하는 쪽지를 남겼고 강씨의 차 안에서 번개탄까지 발견됐습니다. 딸에게 신경안정제와 해열제를 섞여서 먹인 점도 확인됐어요. 만약 부부가 엄마 아빠만 서로 죽으려고 했다면 아이를 따로 친척 집이나 할머니 집이나 친구 집이나 등등 다른 곳으로 그날 하루 보냈겠죠. 하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즉 8살이었던 그 어린 딸까지 죽일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강씨는요, 아니 내 새끼인데 내 딸 몸에서 아버지 DNA가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제가 죽였다면 왜 제가 경찰한테 먼저 아내와 예전에 한번 극단적인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느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느니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며칠 전에 저 아내한테 생활비도 보냈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주도로 여행도 가서 거기서 친척들 줄 선물도 샀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다 죽으려고 아내와 공모하고 제 딸을 죽였다고요? 저 딸 사랑합니다. 제 생명보다 더 소중한 딸이에요.
아내는 딸과 작별할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큰 피해자예요. 살해했다면 처음부터 했다고 진술했죠. 제가 왜 숨기겠냐고요. 아내와 전혀 살인, 자살 등등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정말 자고 일어나 보니 아내와 딸이 숨져 있었다고요. 라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강 씨가 아내와 공모해 딸을 먼저 숨지게 한 뒤에 아내가 먼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홀로 남은 강 씨가 술에 약을 섞어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신고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요. 웃기지 마세요. 정황 증거, 법의학 증거들이 다 나왔는데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살인 등의 혐의로 강 씨를 기소했습니다. 객관적인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딸 몸에서, 딸 손톱 밑에서, 딸 목 뒤에서 아빠의 DNA만 와장창 나왔다는 건 아이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와 접촉했다는 말입니다. 손톱 밑에서 나왔어요. 아빠가 내 목을 조르니까 이 어린애가 살려고 이렇게 막 아빠의 손을 막 긁으면서 이 손톱 밑에 DNA가 남은 거예요. 그렇게 본 겁니다. 딸은 죽었는데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 아빠. 그런데 본인은 아니래.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1심 재판부는 강 씨 책임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당신이 딸 죽인 거 맞잖아. 그 8살밖에 안 된 애를 아내와 공모해서 무참하게 죽였잖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의 목숨을 마음대로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가 있냐. 이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아내 또한 그래. 아내가 죽자고 하면, 죽는다고 하면 말렸어야지. 그걸 말리긴커녕 정신적으로 도와주고 있어? 라며 이 강 씨에게 살인과 자살 방조죄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7년. 이 선고에 강 씨 바로 항소했습니다. 난 아무 죄가 없다니까요. 내가 왜 7년입니까? 난 아내와 딸이 왜 죽었는지 몰라요. 딸 내가 안 죽였다고요. 그런데 이런 강 씨의 항소에요. 검찰도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이 아버지 강 씨는 마지막까지 억울하다고만 주장하면서 전혀 반성이나 미안함 이런 게 전혀 없는데 고작 7년? 이거 더 줘야 됩니다. 8살 아이가 무참히 죽었습니다. 형이 너무 가볍습니다. 강 씨와 검찰 쌍방 항소한 거예요. 그렇게 이어진 항소심 1심보다 형량이 확 늘어납니다. 피고인 강 씨가 주장했던 무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딸에 대해서는 살인죄, 아내에 대해서는 자살 방조죄 인정한다. 검찰 쪽의 의견을 더 받아들입니다. 재판부는요. 모든 증거가 강 씨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버지이자 남편인 강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모든 책임을 죽은 부인에게 돌리고 있다. 아이를 살해한 거는 정말 용서가 안 된다. 죽여놓고도 지금 하는 거 봐라. 참작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냐? 라며 1심의 징역 7년을 파기,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저는요,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다뤘었던 옆에 이 사건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 사건과 별개로 지금 밑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내가 의처증, 의부증에 막 시달리다가 너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서 본인이 남편이 술에 엄청 취해 들어왔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안방에 남편을 재우고요. 바로 아내가 스스로 두 아이들을 목 졸라 죽이고 자기가 자기 몸을 칼로 찔렀습니다. 그 후에 자기 몸을 자기가 죽을 정도로 찌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안방에 아무것도 모르고 술 취해 자고 있었던 남편한테 가서 남편 손에 지금 자기 몸을 찔러가지고 칼에 막 피가 막 묻어있는데 그 칼을 남편 손에 딱 쥐어놓고 다시 거실로 와서 거기서 숨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술에 취해 자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내 손에 피 묻은 칼이. 놀래서 거실로 나가 봤더니 아내와 각 방의 두 자식들이 다 죽어있네. 내 손에는 칼이 들려있고. 이거 뭐야? 이렇게 된 사건이거든요. 너무 악에 바쳤던 아내분이 남편을 살인범으로 몰고 다 죽이고 자살하신 사건이에요. 약간 다른 듯 하면서도 비슷하죠. 그런데 이때 이 사건 역시도 DNA나 이런 거 법의학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남편이 누명을 쓸 뻔했다라는 게 밝혀진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여튼 오늘 사건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결과도 설명이 안 되게 나오다 보니 이제 남편에게 이제 네가 죽인 거 맞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아래 사건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진짜 증거들이 진짜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은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제 진실이 이제 이렇게 밝혀진 거고요. 이 사건 역시 위에 느낌표를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미스테리 사건 사고를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정말 와,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어? 싶으실 겁니다. 여튼 오늘 사건에 이 남편 강씨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너무 불쌍하죠. 8살이었어요.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죽을 거면 어른들 둘이서 알아서 그냥 조용하게 죽지.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안타까운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